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와 명의신탁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에, 특히 부동산 경매 때 이제 누가 그 처남 사이라든지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내가 대금 내고 할 테니까 내 명의로 경매 받아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2자간 3자간 계약직 명의신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관련해 갖고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매대금 5억을 납부했는데 이게 재산이 올라가 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5억을 반환해야 될지 10억을 반환해야 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가지고, 이게 판례 사안인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은 어떤 명의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다만 을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계획하여 을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어요. 1. 을은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갑임을 확인한다. 2. 매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시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4. 위 사망의 이전 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을은 처분대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을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대금 5억원 전액, 이찰 보증금 포함해서 이것을 잔금일까지 납부하였다. 양가로 1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였는가? 양가로 2번 갑은 위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양가로 3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을은 이미 갑 몰래 위 부동산을 6억원을 받고 병에게 매각 처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위 약정이 갑의 권리 확보를 위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자, 부동산 경매와 명의신탁 사안인데요. 양가로 1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였는가? 결론은 위 부동산의 을이 취득해요. 을명이잖아요. 이유는 경매 절차상 매수인 확정 기준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 명의자, 매각 허가 결정 명의자가 매수인이 지위예요. 따라서 소유권 귀속도 실질적 자금 부담자가 아니라 절차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갑이 매수대금 5억원의 전액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상의 자금 부담에 불과하고요. 외부관계에서는 을이 매수인으로 확정되면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돼요. 법률관계는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는 경매 명의 신탁관계가 성립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 명의자가 매수인이고 소유권 취득자이고 명의 수탁자예요. 양가로 2번 갑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는 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고요.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라는 내부 약정은 유효한 물권적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이전 등기 약정도 무효예요. 갑이 요구하면 을이 갑 또는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해 준다는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사후적으로 실현하는 보완약정에 불과하면 역시 무효예요. 반환 약정도 무효예요. 처분 시 처분대금을 갑에게 반환한다는 조항 역시 명의신탁의 경제적 효과를 갑에게 기속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가등기 등으로도 보완이 불가해요.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가등기 약정 및 가등기 자체도 무효이므로 갑은 형식적 등기장치로도 권리보존을 할 수 없어요. 양가로 3번 을이 병에게 처분한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1. 병에 대한 권리는 갑은 병에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경매 절차에서 이미 소유권자는 을이므로 병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는 을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 내부적 자금 부담자에 불과하므로 병에 대하여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 등 물권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을에 대한 권리는 어떤가 봅시다. 결론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중심으로 민법 741조인데 6억 청구는 할 수 없고 5억 청구할 수 있어요. 올랐는 거는 못하고 지가 빌려주는 그 금액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형사책임도 안 져요. 또 명의신탁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말고 요
뭐 5억 받아갖고 명의로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 요거에 대해서는 횡령죄나 배임죄를 처벌 안 받아요. 부동산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 말고 형법상의 횡령죄 배임죄 이게 성립한 건 옛날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법상 신탁은 이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고 명의신탁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2자간 3자간 뭐 계약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하니 횡령죄가 성립 머리가 빠개졌어요. 사건마다 다 구분되고 있는데 지금은 싹 다 없어지고 부동산 관련해서 처벌받는 게 유일하게 어제 말한 그 이중매매 사안에서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갖고 야야 나한테 팔아라 이런 정도 돼야지 배임죄로 처벌돼요. 그리고 을에 대해서는 6억 청구할 수, 9억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전 약정, 발행 약정 모두 무효이므로 갑은 약정 책임 자체를 직접 청구 원유로 삼기 어렵고요. 그러나 갑은 매수대금 5억 원 전액을 부담하였고 을은 이를 기초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을에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문제가 남아요. 6억 청구할 수 없고 5억 청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숙탁자가 경매대금 내면 이미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판례도 경매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 회복보다 자금관계 정산이나 매수자금 상대의 부당이득 반환을 핵심 구제순환으로 봐요. 정리하면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하여는 물권조 청구가 곤란하고 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정리하면 되고요. 4번 갑의 권리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결론 갑은 처음부터 명의신탁 방식을 피하고 실명취득 또는 적법한 채권적 담보적 장치를 취했어야 해요. 이유는 명의신탁 방식의 한계예요. 소유권 확인 조항이나 장래 이전 등기 조항, 처분대금 반환 조항은 모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보완장치에 불과하여 독자적 효력이 없고요. 실명취득이 원칙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각기 자기 몸으로 직접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 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좋고요. 이 부동산 실명법상에는 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방금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중매매 외에는 처벌 안 한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해서 형법상의 횡령 배임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채권적 장치 부득이 타인 명의를 활용해야 한다면 소유권 이전 약정보다는 대여금 채권, 구상금, 약정금 채권 등 적법한 금전 채권 구조를 명확히 두어야 하고요. 담보적 장치는 아울러 건재당권, 질권, 공증세수 등 집행 가능한 담보수단을 마련해서 명의인이 이미 처분하도록 금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 써갖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키워드 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수없이 반복하면 거의 눈에서 선명하게 된 2차 답안을 옛날 사법시험이든 지금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행정사 시험, 주관식 시험 있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법원 사무관 성지 시험도 그렇고 어떠한 시험도 대비가 가능해요. 석사나 박사 이런 학문적으로 공부하려면 깊이 있게 해야 되지만 그 시험 법학에서는 정리를 딱 해갖고 수백 번 반복하는 게 더 점수는 잘 나와요. 실제 사무장이나 이렇게 사무장님이나 이제 옛날 사시나 이 법무사 공부하다가 떨어진 분 중에는 실력이 엄청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학원 강사하신 분들도 이 수업 적합하게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력하고 시험 합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답안을 잘 정리하는 게 그래 시험 빨리 합격. 시험 빨리 합격한 다음에 별도로 또 이 실무는 또 익혀야 돼요. 저처럼 10수년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공부도 계속 하면서 실무를 하면 어느 정도 어떠한 봐도 이게 민사형사법이 전체적인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사건을 딱 보면 민사가 민사만 보는 게 아니고 형법, 특별법 그리고 이 헌법적으로 행정소송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체계를 보게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